안녕하세요. 모두의 미래교육진흥협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강사 신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리 캔버스로 디지털 콘텐츠 만들기 주제로 수업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AI를 활용한 명언카드 만들기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명언카드라고 딱 들으시니까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의 경우는 명언카드는 좀 좋은 문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좀 쓰시죠. 공유하거나 전달할 때. 오늘 만드시는 명언 카드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확언 문구나 응원 문구,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디자인으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으로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뭐 같으세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배경화면. 우리 스마트폰 매일같이 쓰시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어봅니다. 전원 단추 누르시고 잠금 화면 지나면 홈 화면이 보이시죠? 그럼 배경화면으로 뭘로 지금 지정해 두고 계십니까? 네, 여기 우리 스마트폰 화면에는 홈 화면이 앱이 이렇게 떠 있는 홈 화면이 있고 전원 버튼 누르고 패턴으로 풀기 전 혹은 지문으로 풀기 전에 보이는 화면, 잠금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꽉 차 있는 그런 홈 화면에는 웬만한 배경을 넣었을 때도 잘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잠금 화면은 전원 버튼 누르고 홈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화면은 잠깐씩, 순간씩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쳐다볼 때나. 네, 그 화면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 화면을 오늘 미리 캔버스와 AI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배경 화면 변경까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고 계셨죠?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화면이 바로 미리 캔버스로 완성한 디자인을 나의 배경 화면으로 지정하기 직전 단계의 화면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미리 캔버스 디자인 속에 배경 색상을 지정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간단한 문구 작성하고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콘텐츠 결과물을 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시로 명언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렇게 배경색에 텍스트 넣는 거에다가 요소라는 미리 캔버스 도구까지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똑같지 않더라도 각자의 취향대로 골라서 하실 거고요. 네, 다음은 네, 비슷한 요소이긴 하지만 좀 전과 좀 다른 느낌의 수채화 스타일의 꽃다발, 리스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이런 배경 그 요소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 색상판에서 색상을 선택해서 요소 그 배경색을 정하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선택한 그런 요소에 포함된 색상 중에 하나로 배경색을 바꾸는 스포이트 기능을 한번 추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체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챗GPT,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 우리 로그인 하시고 탭을 각각 열어서 같이 활용해 보는 연습 하셨지요. 오늘은 조금 더 프롬프트를 좀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문구를 생성해 보도록 하고요. 미리 캔버스 디자인 도구 메뉴 중에서 요소 도구를 사용해 보는 법을 조금 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나만의 폰 배경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해 보는 실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면에 지금 크롬 창 열려 있으시죠? 크롬 창에서 미리 캔버스 워크스페이스 들어가는 화면 그리고 옆에 새 탭을 여시고 챗GPT, 제미나이 각각 혹은 하나 정도라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새 탭에서 그렇게 열어두신 상태에서 저의 화면을 보시고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지금까지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많이 사용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신데 지난주에 프롬프트라는 작성 칸에 간단하게 뭐 해줘라는 그런 예시로 우리가 여러 번 작성해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 결과물을 얻어보는 예시를 또 계속 다뤄볼 건데 지난주처럼 1번 문구처럼 간단하게 한 줄 넣어서 답변을 얻었을 때랑 2번 문구처럼 어떤 대상까지 설정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와 3번처럼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챗GPT 제미나이에서 다른 답변을 생성해 준 걸 우리가 확인을 하셨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캔버스 디자인 속에서 명언 카드를 만들 건데 거기에 넣으면 좋겠다 싶은 문구. 사실 당장 명언 카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좀 위로가 되는 말, 혹은 응원 문구, 혹은 칭찬 문구,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당장 책을 찾아보든지 누군가한테 요청을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그런 응원 문구 한마디로 다시 힘을 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구를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이런 생성형 AI 도구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로 문구 작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수단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명언 써줘 라고 하지 않고 50대 여성이 매일 보면 힘이 나는 건강 관련 명언 5개 써줘. 네, 이거 완전히 저의 입장으로 쓴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상황에 맞춰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각 명언은 2줄 이내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은 좀 더 답안이 2번, 3번, 4번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좀 깔끔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여기 있는 예시문처럼 작성을 해볼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문구 속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구를 위한 문구인지, 50대 직장인인지, 60대 은퇴자인지, 그리고 주부인지에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나 나한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길이도 짧게 길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완성해 보실 그 디자인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들어간 명화 문구잖아요. 그래서 시처럼 긴 내용보다는 잠금 화면에서 금방 넘어가니까 짧은 문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도 막상 또 작성하시려고 하면 당장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장을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제가 드리는 카톡 내용을 복사하셔가지고 챗GPT 제미나에 넣어 보시면 되고요. 혹시 말씀드린 이런 요건으로 해서 직접 작성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내용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픈 채팅방 여시고요. 거기 지금 제가 드린 문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문구 위에 마우스 올리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사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챗GPT 화면, 제미나이 화면에 각각 똑같은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새 채팅 여시고요. 새 채팅 여시고 입력하시고 네, 제미나이에서도 새 채팅을 여시고 네, 저는 지금 붙여넣기가 돼 있는 상태여서 다시 컨트롤 V 누르시고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채팅 좌측 메뉴에서 새 채팅 누르시고 내용을 붙여넣기 하신 상태에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 선택도 지금 여기 가능한데 우리 무료인 경우에 빠른 모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명언 문구 작성이기 때문에 굳이 사고 모델까지 가지 않고 빠른 모델로 하시고 화살표 눌러주세요. 저는 결과물 나온 게 있어서 그 화면을 펼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결과물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질까요? 네, 보시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신지 이렇게 탭 이동하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왠지 제미나이보다 이번에는 챗GPT가 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미나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위의 내용이 좀 진보한 것 같아서 진보하지 않은 표현으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미리 캔버스에서 명언 문구, 명언 카드 만들기를 할 계획이니까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완성할 명언 카드에 추가하면 좋을 요소 스타일도 추천해줘 라고 한번 넣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좀 부수적으로 한번 넣어보시고요. 일단 결과물 나온 명언 문구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를 찾아주세요. 네. 선택하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얘를 복사해 두겠습니다. 이따가 쓸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명언 문구로 가셔서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블록 설정까지 되셨을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복사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컨트롤 C 누르셔서 복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구 자체를 복사해 두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미리 캔버스 워크스페이스 화면에 가셔서 그냥 두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저의 화면을 먼저 보시고 다음 내용을 좀 전달 받으신 다음에 우리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부터 디자인을 한번 완성해 볼 건데 지난주에 배우셨던 미리캔버스 도구 메뉴에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배경 이외의 요소까지 함께 다뤄볼 계획이고요. 자, 요 페이지 기억하십니까? 디자인 페이지 사이즈를 지정하고 나면 한 페이지에서 완성한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일부만 수정해서 써보신 거 지난주에 하셨죠. 여기 페이지 상단에 이런 버튼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네, 텍스트 추가 어떻게 하셨죠? 좌측 2번 영역에서 텍스트 도구 클릭하시고 부제목 텍스트 가운데 추가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가운데 사이즈로 해서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3번 자리처럼 이렇게 블록이 설정된 텍스트 상자, 글 상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상태까지 하시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든 챗GPT 문구를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고 나면 이제 진행 계획인데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서 명언 문구에는 왠지 고딕체, 딱딱한 고딕체보다는 좀 부드러우면 좋겠죠. 나만 읽는 거지만. 그래서 손글씨 글꼴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시고 즐겨찾기 또 해보는 과정을 거칠 건데 여기 기본적으로 프리텐더드 볼드라고 되어 있는 자리 옆에 꺽쇠 보이시죠? 이걸 이 자리에서 꺽쇠 화살표 눌러서 직접 검색창에 손글씨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이 위치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건데 여기 요소 도구 클릭하시고 상단에 요소 검색이라는 돋보기 위치를 누르셔서 직접 라인 드로잉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했지만 우리 붙여서서 그냥 쓰겠습니다. 라인 드로잉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결과물 중에서 골라서 요소 추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차례 하고 나서 다른 키워드로 요소 검색을 다시 할 경우에 누르는 단추가 바로 여기 X 버튼입니다. X. 이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 X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걸 직접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배경색 지정하는 걸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좌측 하단의 애니메이션 옆에 있는 배경색 버튼 누르시고 색상판에서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우측 하단에 스포이트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마우스를 가까이 가지고 갔을 때 요소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 그 원 속에 있는 색상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색상으로 이 배경색이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거 직접 써보시면서 익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실습하는 과정 자체를 짧게 담았고요. 이대로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새 디자인 만들기, 그리고 사이즈 정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추가, 요소 추가, 다운로드까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지난주 우리 설치해두신 미리캔버스 모바일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배경화면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디자인 새로 만들 거예요.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당분간은 구 에디터로 만들어 본다고 말씀드렸죠. 구 에디터로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하시면 이렇게 네, 디자인 사이즈, 크기를 정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좌측 큰 메뉴에서 대메뉴에서 하나를 고르고 옆으로 펼쳐진 메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예, 정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이즈가 달라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쓸 거여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돋보기 옆에 있는 검색창에 직접 배경화면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디자인 페이지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PC 화면 사이즈가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고요. 세로 화면에 적절한 9:19 비율인 모바일 배경화면 찾으셨을까요? 여기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페이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여기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여기에 명언 카드 뭐 1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번호 매김 하셔도 되고 오늘 1주 하셔도 되고 네, 네, 2주 명언 카드 2주 명언 카드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우리가 2주니까 2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좌측 잠깐 한번 보실까요? 3번 영역에 보시면 우리가 배경화면 모바일 사이즈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리캔버스에서 추천해주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네, 다양하게 있지만 네, 예전보다 많아지긴 했어요. 많아지긴 했고 네, 여기에서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기 있는 템플릿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 다음에 이미지 생성 과정 배우시고 나면 여기에 내가 직접 생성한 이미지로 배경화면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밀캔버스 도구, 요소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페이지 이렇게 마련해 두시고 왼쪽 텍스트 도구 그리고 부제목 텍스트 추가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오셨으면 우리 좀 전에 복사해둔 문구 있죠? 그대로 클립보드에 있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마우스 클릭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안으로 쏙 들어갔죠. 그런데 뭔가 좌측 우측 정렬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 이동 버튼 누르시고 옮기셔도 되고 다시 클릭하셔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가운데로 좀 맞추시겠습니다. 만약에 한 줄 문구를 두 줄로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텍스트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커서 위치 두시고 엔터키 쳐서 두 줄로 하시면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실행 취소 되돌리기 단추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봤을 때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어서 글씨의 정렬이 좌측 정렬보다는 가운데 정렬이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3번 영역에 글자 정렬 누르시고요. 가운데 정렬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지금은 이 글자 텍스트 상자 안에 여백이 딱 맞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두시고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삐져나가지 않을 정도. 자, 이렇게 두시겠습니다. 자, 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딱딱하지 않으세요? 네, 명언 문구로 나 혼자 읽을 건데 좀 위로가 되는 편안한 따뜻한 손글씨면 더 좋겠죠.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요. 좌측에 3번 영역을 보시면 어때요? 글자 모양 자리에 프리텐더드 볼드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 옆에 화살표 박스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글씨체도
필터를 적용해서 쉽게 찾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 오늘은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냥 X 누르시고요. 손글씨라고 직접 입력해 주세요.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유료가 아닌 무료 손글씨 예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 하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글씨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변화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마음에 드는 글씨를 만났다. 그러면은 글씨 글꼴 옆에 별표 보이십니까? 이 별표에 클릭하시면은 노랗게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또 색깔이 하얗게 다시 변하죠.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는 글꼴 즐겨찾기까지 해두시면 나중에 여기 전체 옆에 있는 별 보이십니까? 이 자리 클릭했을 때 쉽게 내가 즐겨찾기 한 글씨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즐겨찾기 꼭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글씨까지 추가해 두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 우리 배경색, 기본 배경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애니메이션 옆에 있는 버튼 보이십니까? 배경색 버튼 누르시고 지금은 그냥 기본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아무 색상이나 하셔도 이렇게 배경색에 글자가 있으니까 편안한 느낌 드시죠? 색상판 여기 닫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나중에 살펴보기 위해서 이 페이지 상단에 있는 페이지 복제 버튼 눌러주세요. 이쪽으로 왔죠. 네, 이쪽인 상태에서 우리 요소라는 걸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역에서 요소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우리가 요소 검색한 돋보기 보이시죠? 여기에 네, 라인 드로잉이라고 한번 입력을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띄어쓰기 했을 때와 붙여쓰기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명언 카드에 쓰기에 좀 적당한 여백도 많이 둘 잠금 화면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라인 드로잉이라는 스타일로 요소를 검색을 해봤어요. 하단에 왕관 표시가 없는 스타일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저는 나한테 속삭이듯이 들려주는 문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말풍선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 요소나 선택해 주세요. 왕관이 없는 요소 해놓고 나서 보면 여기 가운데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 그대로 크기를 크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 글씨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할 건데 텍스트 크기 우리 조절하는 거 하셨죠? 여기에 가운데가 아니라 사방 조절점을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조절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요소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한번 좀 맞춰보세요. 저는 지금 말풍선이어서 글씨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요소일 때는 글씨 아래쪽이나 위쪽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삐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배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입니다. 하나 완성하셨어요, 벌써. 별거 아니시죠? 자, 이 페이지 복제해 주세요. 복제하시고 나서 저는 이 요소를 버리겠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혹은 여기에 휴지통 눌러서 삭제해 주세요. 다른 요소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저는 파인애플 모양 I'm fine이라는 이 문구도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자랑 겹쳤죠? 위아래 바꿔주겠습니다. 끌고 내려오고 글씨는 조금 위로 당겨서 이렇게 배치를 어울리게 바꿔서 두면 요거 하나가 또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앙 배치까지 이렇게 안내선 보시고 배치해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쉽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저 한 번 더 복제하시겠습니다. 요 단계까지 하나만 완성하셔도 되고 속도가 안 되신 분은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제가 페이지 복제하시고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 아직까지는 빈 공간 클릭했을 때 라인 드로잉이라는 이 요소 키워드 검색어로 찾아준 목록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좋습니다. 다만 약간 사선 느낌의 디자인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전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디자인의 완성도보다는 어떤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이렇게 사선 느낌인데 오른쪽으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중앙 정도에 맞춰서 끌고 와서 스마트폰 화면을 삐져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 우측 상단만 이렇게 살짝 줄여줬어요. 여기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 추가하시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 요소의 상단에 더하기 복제 버튼 보이십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빈 공간 클릭하셨다가 한 번 더 요소를 클릭하시면 보이시죠? 복제해 주세요. 복제하시고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나란히 안내선 보시면은 나란히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온 요소 다시 선택 이렇게 하시고 3번 영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위에 반전 보이세요? 여기 요소의 속성 아래 칸 메뉴에 반전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좌우 반전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기 화면 다시 보시면 중앙의 디자인 화면에 처음 가지고 온 요소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동하고 좌우 반전했더니 처음 요소의 그 느낌이랑 또 다른 분위기의 디자인이 하나 완성이 됐죠. 이 디자인 요소를 하나 클릭해서 키보드에 화살표, 방향키, 화살표 버튼 누르셔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셔서 가운데로 옮기셔도 되고요. 옮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주보게 뒀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요소를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전체 이 요소 자체를 좀 확대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때,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 상자 선택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하나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 Shift 단추 누르시고 오른쪽 하나 더 선택하셔서 빠른 편집 도구 메뉴인 이 자리 그룹이라는 단추 보이십니까? 네, 이 단추 그룹 단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한 번에 줄여주시고 늘려주시고 네, 한 번에 배치도 이동하시는 게 편하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사선 모양이나 사선 모양이 아니어도 여러 개의 요소를 복수로 선택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디자인 완성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의 테마가 끝났고요. 이 페이지 또 복제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복제하시고 나서 이 요소 딜리트해서 삭제하실게요.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소 메뉴에서 다른 요소를 또 검색해 볼 건데 검색창에 라인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 지워주겠습니다. X 버튼 보이십니까? X 하시고 이번에는 수채화 꽃, 수채화 꽃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좀 전에 찾으셨던 라인 드로잉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의 색상이 풍부한 일러스트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단순한 색상이 아닌 좀 색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꽃다발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좋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끌고 내려와서 배치를 적당하게 해두신 다음에 제가 처음에 선택한 배경색이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가지고 온 색상, 이 꽃을 봤을 때 아주 안 어울린다. 그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덜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꽃다발 속에 보라색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꽃다발에 포함되어 있는 색상을 이 배경색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페이지 좌측 하단에 배경색 단추 보이십니까? 네,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색상판이 나오면 색상판 우측 하단에 스포이트 모양 보이세요? 네, 이 자리 클릭하시면 천천히 마우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소 위로 가지고 갔을 때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제 화면 먼저 보시고 동그란 원이 생겼죠? 그 원이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꽃다발 속에 들어있는 색상 중에 마음에 드는 색상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색상으로 이 배경색이 지정이 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똑같이 실습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스포이트 클릭, 천천히 마우스 움직이셔서 요소 위에 올려놓으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번에는 약간 연두빛도 아닌 것이 이런 색상, 연한 카키 색상 바꿔봤습니다. 좀 어둡네요. 이 색상보다 좀 전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 되돌리기 버튼, 색상판 닫으시고요. 되돌리기 버튼. 이 색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추가하신 그 요소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색을 이 요소의 색상 속에서 하나 선택해서 지정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복제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다른 색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요. 네, 한두 번 해보셔서 지금 완성을 하겠습니다. 핑크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시면서 페이지 복제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페이지 하나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이따가 곧 미리캔버스 앱에서 이 파일을 쉽게 찾으려면 이 파일이 저기 위에 1쪽에 있으면은 대표 파일로 썸네일로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이동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지금 6페이지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쭉쭉 해서 쭉쭉 핑크색으로 한번 다운로드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이 혹은 뭐 다른 색상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이 오늘 추가하신 다른 요소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수채화 꽃이 아니어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우리 구 에디터로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플로피 디스켓 모양 보이십니까? 우리가 설정을 자동 저장해두면 자동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연한 회색으로 비활성되어 있으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플로피 디스켓 모양을 한번 클릭하셔서 저장이 완료된 상태로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창 자체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크롬 창 상단에 탭, 이 파일 있죠? 이주명언 카드, 이 파일, 선생님들이 직접 지정하신 그 제목의 그 파일을 닫습니다. 닫고 나서 한 작업만 더 하고 우리 스마트폰 꺼내시겠습니다. 여기 상단을 보시면 URL 입력창 옆에 페이지 새로 고침 단추 보이십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런 디자인 작업들이 스마트폰에서도 깨끗하게 연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작업까지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을 열어두시고 제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먼저 드리고 나서 앞부분 설명드리고 같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여시고요. 이렇게 미리캔버스 앱 찾으셨습니까? 미리캔버스 앱 열어주세요. 여시면 미리캔버스 앱의 화면이 아래쪽에 메뉴가 몇 개 보이시죠? 네, 4개가 보입니다. 홈, 프로젝트, 마이, 새 디자인. 여기에서 프로젝트 눌러주세요.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우리가 좀 전에 크롬 창에서 새로 고침까지 눌렀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전에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 디자인이 이쪽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로 잘 보일 겁니다. 제가 이 교환 화면으로 준비했을 때는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한 거여서 안 나오는 거고요.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다 열리죠. 아래쪽에 1, 2, 3, 4, 5, 6 선생님들이 하신 디자인 작업의 페이지 수만큼 나와 있죠. 하나씩 눌러보셔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지금 다시 정하셔도 되세요. 이쪽을 지금 하지 않고 바꾸셔도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몇 개를 저장하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좌측에 메뉴 하나 팝업 창으로 나왔죠. 다운로드 한 번 더 누르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자리를 손으로 터치하셔서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시고 원하는 페이지만 이렇게 터치, 터치, 터치. 우리 컴퓨터에서 작업하실 때는 마우스 클릭이겠죠. 터치, 터치 해서 페이지를 선택하십니다. 선택 완료.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지금 우리가 이미지로 다운로드 할 거여서 PNG 파일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의 종류가 많은데 디자인 작업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택 부분에 내가 직접 선택한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됐고요. 이 막대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미리 캔버스 앱을 닫으셔도 되세요. 얘가 다 끝나기 전에 닫으시면 안 되세요.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는 게 다 막대가 채워지고 나면 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을 여십니다. 안드로이드 폰일 때는 갤러리 앱을 여시고요. 네, 다른 아이폰인 경우에는 또 앨범 앱을 열어두세요. 갤러리 앱에서는 하단에 메뉴가 이렇게 4개가 보이실 텐데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앨범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갤러리 안에 미리 캔버스라는 앨범이 자동으로 생성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 앨범을 터치해 주세요. 만약에 이미지를 한 장만 다운로드 하셨으면 한 장만 있을 거고요. 여러 장 하셨으면 여러 장의 이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이미 선생님들이 완성하신 디자인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이미지를 나의 배경화면으로, 잠금 화면으로 설정하는 것까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하나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보이십니까?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이라는 문구 보이십니까? 여기 터치하시고요. 여기에서 화면만 고르면 됩니다. 홈 화면에는 앱이 많아서 이런 문구가 있는 배경 화면을 설정했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잠금 화면에 지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 터치 하시고 우측 상단에 완료를 안 누르시면 지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다 되셨습니다. 스마트폰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배경 화면입니다. 쓸만하시죠? 우리가 매일 일기는 쓰지 못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문구 이렇게 AI를 통해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내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서 그런 명언 문구, 확언 문구, 위로 문구, 나를 위한 칭찬 문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잠금 화면에 띄워두시고 매주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도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심숙경입니다. 감사합니다.